안녕하세요. 끌리는 한국사 서익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요, 고조선과 관련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 팟캐스트나 혹은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요, 인문학이 아니에요. 인문학이 아니라 그냥 시험을 대비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다, 역사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안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아는 것과 푸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를 많이 맞힐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고조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조선 하면요, 어릴 때부터 생각나는 게 있죠. 단군 이야기, 단군 신화. 그래서 이 단군 신화와 관련된 사항은요, 너무나 많이 아시기 때문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기록은 중국 측의 자료에, 사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은요, 중국의 주나라에서부터 한나라까지의 어떤 그 사실들을 명시해 놓은 산해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국시대죠. 춘추전국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그 시기에 만들어진 관자라는 중국 측의 기록에서 고조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역사 기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요, 고려 중기에 김부식이 만들어졌는데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습니다. 단군 이야기 이런 것들은 없어요. 다만 우리 단군 신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연스님이 쓴 삼국유사화, 그 다음에 이승휴의 제왕운기, 여기서 고조선 또 단군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삼국유사라든지 제왕운기 같은 경우는 차후 또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시험에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록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고조선의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조선의 영역은요, 우리 지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고조선은요, 한반도 북부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만주지방까지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기본적인 영역은 한반도 북부, 그 다음에 요령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령지방, 흔히 그냥 만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 보시면 저쪽에 좀 옅은 색깔 있죠? 저 옅은 색깔 같은 경우는 우리 동이족의 분포예요. 그래서 동이족의 분포를 쭉 살펴보면 남부지방, 우리나라의 남부지방,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해안지방에도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고조선은 우리 동이족의 삶의 범위를 전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중국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이 동이족이 어디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요, 고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성립된 조선이 위만조선이 된다. 위만조선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고조선의 영역에서 하나 더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유사하게 출토되는 유물 유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파형 동검이고요. 두 번째 고인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추가로 하면 리송, 리식, 토기가 이렇게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유사하다. 꼭 생기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고조선의 어떤 구성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구성은요,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단군조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만조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무제에 의해서 멸망. 요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단군조선은요, 첫 번째, 기원전 4세기. 중국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강했다라는 점. 중국 연나라는 또 뭐냐? 전국시대의 하나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게 고조선이었기 때문에 결국 중국 세력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과 대립할 정도로 강했다는 것, 단군조선의 키워드 접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군조선의 키워드는요, 청동기 문화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 이것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국가였다. 이렇게 가는데 이 고조선에는요,
기원전 3세기가 되면 왕 2명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한 명이 부왕, 또 한 명이 준왕이 돼요. 그런데 이 부왕과 준왕을 보고 왜 왕권이 강했냐라고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왕위 계승은요, 형제 상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왕과 준왕은요, 형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아빠, 아들입니다. 왕 위에 부자 상속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그만큼 국가가 강했음을, 왕권이 강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챙길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옆나라가 침입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앞서 고조선이 강해지면 중국 세력인 옆나라와 대립 구조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옆나라 장수 진계의 침입을 받고 요동 지방에서, 그러니까 만주 그 랴오허강 유역에서 대동강 유역으로 근거지를 옮기기도 합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이게 단군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상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도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위만조선을 볼 차례예요. 위만조선. 위만이 누구냐? 위만은요, 앞서 우리가 있었던 중국 옆나라 노관이란 왕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옆나라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중국 진시황에게 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나라 왕이 흉노 쪽으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갔어요? 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위만은 우리 민족의 한 갈래였거든요. 그래서 이 위만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 중국 쪽에 살고 있던 우리 동이족들이 뭉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혼란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혼란기가 진, 한 교체기예요.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나라가 올라오는 시기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이 혼란, 전쟁에 휩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험하죠? 그러면 우리 민족을 이끌고 있던 요 위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요, 우리 민족 고조선이 있으니까 들어오려고 노크를 했다라는 거죠. 노크를 합니다. 당시 고조선의 왕은요, 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너희들 들어와. 그래서 위만이 고조선 영역으로 들어왔고, 이때 사료에 보면 상투를 틀고 하얀 옷을 입고 들어왔다. 여기서 우리 민족의 한 갈래임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잘 이해되시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의 한 갈래 이렇게 살펴봤고요. 위만이 들어왔습니다. 이 고조선에서는요, 다 준 거예요. 서쪽 변방을 지키는 관직도 주고 영토도 하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위만이 배신을 하게 된 거죠. 위만의 배신으로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위만 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준왕은 어떻게 됐냐? 이 준왕은 남부지방으로 내려가요. 한반도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남방의 진이라는 국가를 만들기도 한다. 훗날 이 진나라는요, 마한, 변한, 진한으로 분화되는 삼한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위만이 고조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만의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만은요, 한반도의 철기 문화를 보급시켜줬다는 거 하나 꼭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합니다. 중국의 한나라, 그 다음에 남방의 진과 중개무역을 통해서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위만조선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 멸망입니다. 자, 멸망은요, 중국 한나라에서 엄청난 황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 황제가 한무제가 되겠습니다. 이 한무제는 베트남 등을 다 정벌해요. 흉노도 정복을 하고요. 그래서 한무제는 정복 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을 침략했고요. 우리 고조선은 저항을 했으나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서 우거왕이 피살당하고요. 우거왕은요, 위만의 손자예요. 우거왕이 피살당하고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결국 한무제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무제는 옛 고조선 영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뭔가 관청을 뒀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군현이 됩니다. 한군현, 총 4개의 군현이 설치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사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된다? 먼저 단군조선, 그 다음에 위만조선, 그 다음에 한무제
의해서 멸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우리는 사회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법률이 있어요. 팔족법이 있습니다. 이 팔족법은 뭐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인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면 곡수로 갚는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 하지만 팔족법의 전체 8개의 조항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국 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3개 항만 남아있어요. 3개 항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한 군현이 설치된 이후, 다른 말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팔족법이 60여 개로 늘어나게 돼요. 60여 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요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소기철기 국가와 관련된 사항 보면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키워드로 뚝뚝뚝뚝 정리를 쭉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